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0일 도쿄에서 1494명, 카나가와 729명, 사이타마 414명, 치바 388명, 오사카 532명, 아이치 343명, 효고 269명, 홋카이도 18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0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8만 8,75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8만 9,46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아이치에서 9명, 오사카에서 7명, 홋카이도에서 6명, 효고에서 4명 등 총 4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4,06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08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49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1,49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1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7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664명으로 전체의 약 44%, 40대에서 50대는 총 437명으로 약 29%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3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식에서의 감염이 46명, 직장 내 감염이 44명, 시설 내 감염이 4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129명, 입원 환자는 120명 증가한 3,23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74,944명, 누적 사망자 수는 68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일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고 처음 맞은 일요일,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 일주일 평균은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주 861.6명에서 1764.9명으로 단숨에 늘어났습니다. 이날 저녁 8시에 시부야역 앞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3연휴의 둘째 날이었지만 밤인파는 꽤 줄어든 모습입니다. 한편 낮은 긴급사태 선언의 재발령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 도민에게는 법률에 근거한 24시간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만 20시 이후 철저라는 부분만 강한 인상이 남은 것 같습니다. 夜は出歩かないですね。昼間は出歩いて、一応その8時まで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飲食店、それは一応守ろうかなと。昼間も不要不急の外出自粛してってこれって知ってました？いや知らないです。やるんだったら徹底的にやった方がいいとは思いますよね。 9일 저녁 8시 시부야역 주변의 인파는 한 달 전과 비교하여 47.7% 줄어들었지만 오후 1시의 인파는 29.1% 줄어들며 감소폭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녁도 낮도 첫 번째 긴급사태 선언과 비교하면 인파는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에서는 10일 일요일로서는 최다인 1,494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입원하지 못하는 감염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ただいまの体温は36度4分です。今の症状は胸の痛みと胸が苦しいです。 이 여성의 가족은 3명의 초등학생도 있으며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당초 아이들도 함께 입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틀 후 무증상 아이는 입원할 수 없다. 어머님도 꼭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이 바뀌며 현재 3명의 아이는 전 남편이 돌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으로 판명된 지 일주일. 식량이 들어있던 서랍은 텅 비었으며 현재는 다시마, 사탕, 마시는 젤리를 여러 번에 나누어 먹고 물에 설탕을 넣어 마신다고 합니다. 또 몇 번이나 의식이 몽롱해져 몸을 부딪혀 타박상 등의 상처도 입었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입원 대기가 길어진다면 의사에게 진찰이라도 받고 싶다. 서는 것도 겨우 일어나며 먹을 것 걱정도 괴롭다. 자택요양이나 입원 대기자에게도 물자 지원을 시급히 부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쿄에서는 급격한 감염 확대로 입원 조정이 난항을 겪어 이 여성처럼 자택 대기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호텔 요양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감염자 수는 11 시점 6,930명. 최근 2주간 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9일 도내에 위치한 병원에서는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환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結論から申しますと、PCR の結果が出まして、陽性だったんですけども、症状の変化ありますか？息苦しいとかなってないですか？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용태의 급변입니다. 8일 입원 조정 중인 남성 환자의 용태가 급변하여 급히 집으로 달려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一人暮らしで息苦しくなって動けない。動くとハーハーしてどうしようもない。病院に行くこともできない。どうしたらいいかっていう相談で、切迫しているどころか、ちょっとこのまま行くとご自宅で亡くなるケースが出てきてもおかしくないかな。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달 초 브라질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한 남녀 4명이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발견된 것과는 다른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호생 노동성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2일 브라질 아마조나스 주에서 도착하였으며 10대에서 40대까지의 남녀 4명입니다. 이들은 하네다 공항 검역소에서의 검사에서 양성 확인 후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의 검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기존과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와 공통된 변이도 확인되었으나 유전자 배열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변종 바이러스가 일본 내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국립감염증연구소는 감염력과 백신의 유효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밖에 남녀 3명이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20대 남녀 2사람은 모두 영국에서의 체류 이력은 없었으며 지난달 영국에서 귀국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30대 남성과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에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확인된 것은 3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스가 총리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오사카 등 칸사이 세 지자체가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바로 대응 가능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칸사이 세 지자체의 지사가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긴박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다. 정부 분과의 전문가는 좀 더 상황을 보고 분석하겠다는 방향이다. 어쨌든 필요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으므로 며칠 더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번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우선은 코로나 문제에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함께 출연한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정부는 사태를 가볍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의 내용도 지역이나 기간, 거기에 대상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바꾸겠다. 내년도 예산안도 긴급사태 선언을 상정하지 않은 채 만들어져 감염 확대 방지책 등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며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도통신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9에서 10일에 걸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41.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2.7%포인트 급락한 11월의 조사에서 9%포인트 하락한 결과로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2.8%로 나타나며 정권 출범 후 불과 4개월 만에 지지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수도권 1도 사면에 다시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다가 79.2%에 달하였으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68.3%로 긍정적 평가의 24.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긍정적인 평가는 아베 정권을 포함해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대응의 실패 등으로 인한 지지율 급락으로 스가 총리의 3월 퇴진론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스가 총리에게는 리더십의 회복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총리에게 지도력이 없다가 41.2%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스모 첫 대회인 하츠바쇼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한 스모 선수가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 협회에 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은퇴를 선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계급인 조니단의 코토 칸테츠 선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두려워 결장을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역을 은퇴했다고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표명하였습니다. 해당 선수는 이번 대회가 열리는 료코쿠 국기관에 가서 시합을 하는 것이 두려워 첫 대회를 결장하겠다고 감독에게 전해 협회에 연락받은 결과 협회 측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휴장하는 것은 무리이며 나올지 그만둘지의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답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스모협회의 시바타야마 홍보부장은 회사에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출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모두 이야기했다면 일은 되지 않는다. 협회는 안전대책을 취해왔다라며 감염의 우려를 이유로 결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출전을 할 수 없다면 본인이 진퇴를 생각하는 길밖에 없다. 본인의 자유인이 말리지 않는다. 이미 은퇴해서 단발식까지 했다고 들었다라며 현역 은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스모에서는 며칠 전 최강자인 요코즈나 계급의 하쿠오 선수의 코로나 감염 사실이 확인되며 올해 첫 대회 출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어 영향을 받은 음식점이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구조를 이용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운영회사 레디포는 수도권 1도 3면의 음식점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영업시간의 단축이 요청되어 매출이 떨어진 음식점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당분간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달 7일까지 수수료를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답례로 음식점 식사권 등을 주게 됩니다.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은 빠르게 자금 모금을 시작하여 점포를 유지하고 고용을 지키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업계의 캠프파이어도 이달 12일부터 12%의 수수료를 5%로 낮추고 전국 음식점이나 이벤트 사업자 등의 자금 모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